네, 농업 동향과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농정넷 정책위원장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 농정넷을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농정넷은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가 풀네임이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을 한번 바꿔보자, 그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자고 고민하는 실천가들이, 현장 농민운동가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농정전환네트워크의 이슈 및 정책 브리핑 발간 계획을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이슈, 농업 동향과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2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책 브리핑은 좀 더 분석적이고 또 대안적인 과제들, 정책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 A4 한 5장 정도의 이런 내용 있는 걸로 우리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는 뭐 지역 위기, 뭐 먹거리 위기, 기후 위기, 뭐 이런 의제들, 그리고 또 대안의 의제, 그리고 현 농업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느 곳보다 좀 쉽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이슈 및 정책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오늘 다뤄볼 이슈 브리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2023년도에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 예산은 한 640조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한 2.7%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농업 예산은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24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3.8%, 약 한 4% 정도 되는데요. 우리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우리 농업 예산 5%에는 택도 없는 규모가 되고 있죠. 올해 농업 예산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면 농림부 예산이 한 17조 정도 되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직불금의 예산 5조 원 정도의 확충 계획이 좀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 돌봄 교실에 친환경 과일 간식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는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지난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줬는데요. 그 보전 금액 예산도 6개월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비료값 인상분을 농민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양곡관리법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중에 쌀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뜨겁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민주당이 일정 정도 쌀 생산이 과잉이 되거나 그리고 시장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사서 격리를 시키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논에다가 타작물, 그리고 지금 표현은 전략적 작물이라고 그러죠.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을 좀 조정하자, 이런 두 가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지금까지 그게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쌀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때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발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뒤늦게, 민주당이 있을 때 했었어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뒤늦게라도 반성을 하면서 이것을 법조항으로 의무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림부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위한 쌀 구매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된다라는 이런 논평을 내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묻고 싶습니다. 쌀과 관련된, 식량과 관련된 쌀을, 남는 쌀을 정부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비싼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에서 구매해서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농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농림부가 도대체 쌀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쌀은 정부가 구매할 수 없고, 남는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다는 이 윤석열 정부, 농민들, 우리 농사인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또 분노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관련된 농협법 개정 국회 통과 소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농협중앙회장이 왜 연임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건 사연이 있습니다. 농협 지금까지 중앙회장을 연임했던 사람 4명 중에 3명이 불미스러운 부패와 부정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보다 못한 국민들의 여론과 국회에서 나서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시켜 놓으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단임제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부터 하겠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셀프 연임법이 주장이 됐고, 농업계와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지금 연임을 하게 되어 있는 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려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농협중앙회장이 지금은 이제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연임과 관련된 그 활동들만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진정 농협이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중앙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얼마 전 농협중앙회가 400%의 성과급 돈잔치를 했습니다. 그 400%의 성과급이 농협중앙회가 잘한 것이 아니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사실은 농민들의 고열을 빨아서 농민들이 지금 죽어나갈 판입니다. 빚잔치를 하는 판에 그 번 돈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400%의 돈잔치를 했다는 것은 정말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3가지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농민들에게, 현장에서 우리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농정 소식이 친근하고 재밌게 또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